17. 나단의 지혜 현명해지는 법을 배우다. 우리는 다윗 왕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는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의 힘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현명한 조언자 나단을 통해서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나단의 지혜를 살펴보고 그것이 다윗 왕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나단이 다윗을 지도하기 위해 어떻게 논증과 지혜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조언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경우의 결과와 건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현명한 상담사와의 관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다윗 왕의 현명한 조언인 나단의 매혹적인 통찰력을 탐구하고 그처럼 지혜롭게 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현명한 조언이 어떻게 성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터였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의 먼지로 뒤덮였고 주님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심이 그들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군대 선두에 서서 전투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의 고문 중 한 명인 나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인들은 다가오는 전투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단은 확신에 찬 눈으로 왕께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병사들을 전쟁터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군대의 사기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혜로운 조언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조언을 곰곰이 생각해 본 후 다윗은 마침내 응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네이슨,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군인들은 다윗의 본을 따랐으며 전쟁을 주도하는 대신 주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나단의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셨고 불필요한 희생 없이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싸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나단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의지함으로써 그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다윗의 삶에서 선지자, 나단의 역할을 살펴보다. 역사 전반에 걸쳐 선지자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조언에 따라 삶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던 다윗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받는 조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도 섬겼습니다. 나단은 큰 지혜로 인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었으며 이 통찰력을 사용하여 믿음과 공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윗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삶의 중요한 순간을 증언하기 위해 자주 참석했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섰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그분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중추적인 순간의 나단의 존재는 왕을 섬기고 조언하겠다는 그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단은 또한 다윗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은 다윗이 겸손한 마음을 키우고 리더십에서 정의를 강조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충실함을 유지하고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제공한 조언과 지도는 그가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단의 현명한 조언을 통해 다윗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의와 신앙에 대한 헌신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지도자들을 위한 나단의 현명한 조언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멘토와 조언자의 현명한 조언은 리더가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나단과 데이비드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현명한 조언자의 조언을 듣고 그 교훈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현명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조언과 부적절한 조언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멘토 및 조언자와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단이 어떻게 논증과 지혜를 사용하여 다윗을 인도했는지 알아보기. 다윗 왕의 생애 전반에 걸쳐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현명한 조언과 인도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단은 현명한 논증과 인도를 통해 데이비드가 건전한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나단의 주장은 종종 복잡하여 여러 구성 요소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단은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상황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윗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나단의 주장은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선택을 고려하고 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결정의 의미를 숙고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결정이 미치는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모두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나단은 지혜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또 다른 방법은 적절한 조언과 부적절한 조언을 구별하는 능력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조언이 다른 조언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와 특정 결정이 다른 결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단은 의사결정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윗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나단은 데이비드가 조언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현명한 조언과 지도 없이 행동할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조언을 구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조언을 얻었는지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나단의 조언은 현명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측면에서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상담사와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언과 자신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데이비드는 보자들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단은 현명한 논증과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다윗 왕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삶에서 나단의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평가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단의 조언과 조언을 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의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조언과 부적절한 조언을 구별하고 현명한 상담사와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황을 평가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 배우기. 다윗 왕의 생애 동안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현명한 조언과 인도를 베풀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데이비드는 국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운 결정에 자주 직면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나단이 어떻게 논증과 지혜를 사용하여 다윗을 인도했는지 상황을 평가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도덕적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지식, 이해, 통찰력이 필요하며 실천과 경험의 결과입니다. 지혜는 옳은 것을 분별하고 복잡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힘입니다. 인기가 없거나 어려울 때에도 옳은 일을 행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상황을 평가할 때 상황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요인이나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평가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각 조치의 의미를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혜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고려하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평가하는 것 외에도 적절한 조언과 부적절한 조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상담사의 의견을 신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속임수, 함정,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언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사용하고 특정 행동의 잠재적인 결과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 현명한 조언자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의 조언자들은 여러 면에서 그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더가 의견과 관점을 받아들이고 조언을 구해야 할 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은 모든 리더십 역할에서 갖추어야 할 귀중한 기술입니다. 나단의 현명한 조언은 다윗 왕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그의 리더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혜의 힘을 이해하고 나단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독자들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하도록 권장됩니다. 현명한 조언과 현명하지 못한 조언을 구별하기. 조언은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조언과 나쁜 조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윗 왕의 삶에서 이에 대한 훌륭한 예를 발견합니다. 나단은 다윗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언을 준 현명한 조언자였습니다. 그는 좋은 조언과 나쁜 조언을 구별할 수 있었고, 데이비드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리더십으로 데이비드를 도와주었습니다. 현명한 조언을 구할 때는 누가 조언을 제공하는지 자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맥락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조언은 단지 일반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조언과 지혜롭지 못한 조언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출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조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현명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신뢰할 수 있고 현명한 것으로 입증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또한 조언을 평가하여 그것이 귀하가 믿는 가치에 부합하고 귀하의 목표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현명한 조언과 현명하지 못한 조언을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조언 자체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좋은 조언은 행동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쁜 조언은 행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조언은 인내, 용기, 겸손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조언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쁜 조언은 성급한 결정과 현명하지 못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의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십시오. 좋은 조언은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고 성장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조언은 반대의 효과를 가져서 후회나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재적인 결과를 고려하십시오. 다윗 왕은 생애 동안 나단의 조언을 자주 받았습니다. 나단은 데이비드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고 현명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성공은 그의 현명한 조언과 현명하지 못한 조언을 구별하는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현명한 조언과 현명하지 못한 조언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귀중한 기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현명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현명한 조언과 지혜롭지 못한 조언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언의 출처, 조언 자체, 잠재적인 장기적 결과를 염두에 두십시오. 조언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결과 발견하기. 다윗 왕은 일생 동안 현명한 조언자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행동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종종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거나 단순히 자신보다 지혜와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듣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결정하기 전에 조언을 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값비싼 실수와 불행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햇사람 우리아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그가 현자의 조언을 구했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살인 이외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는 지혜는 사울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은 분노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시간을 내어 사무엘이나 나단과 같은 지혜자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지혜는 항상 시간을 내어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다윗 왕의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조언을 듣는 것은 우리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며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우리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방지해줍니다. 다윗은 실수를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조언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리더들이 배울 수 있는 예입니다. 현명한 조언자로부터 조언을 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값비싼 실수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조언 찾기. 현명한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 어려운 결정과 인생의 상황에 대해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상담사는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상담자는 명확성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그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조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상담자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 만들기. 현명한 상담사를 찾을 때 찾아야 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현명한 상담자는 신뢰할 수 있고 대화를 비밀로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해당 분야의 경험이 있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명한 상담사가 당신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과 호환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명한 상담자와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요소 검토. 현명한 상담자를 찾았다면 그들의 조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상담사와 관계를 구축하려면 신뢰를 쌓고 그들의 기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상담사가 묻는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조언자의 조언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검토. 현명한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때 그들의 조언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상담사는 또한 자신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명한 조언자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함. 현명한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의 결과를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명한 상담사의 조언을 무시하면 잘못된 의사결정, 후회,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명한 조언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상담사와 관계를 구축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의 조언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명한 조언을 이해하고 구한다면 인생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이 장에서 독자들은 나단의 현명한 조언과 그것이 다윗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나단의 지식과 주장이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부적절한 조언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독자들은 조언을 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결과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은 현명한 상담사와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조언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나단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독자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인생의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단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 나단의 현명한 조언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 사무엘하에서 나단이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나단이 조언을 제공한 모든 상황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나단의 조언 뒤에 숨은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나단이 어떻게 논증과 지혜를 사용하여 다윗을 인도했는지 인식함. 나단이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 논증을 사용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보십시오. 나단이 자신의 주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 기술 목록을 작성하세요. 설득력 있는 주장의 힘을 분석하라. 상황을 평가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 배우기. 나단이 지혜를 보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나단이 준 조언이 적절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단의 지혜의 결과를 생각해보세요. 적절한 조언과 부적절한 조언을 구별할 수 있음. 나단이 제공한 다양한 유형의 조언을 고려해보세요. 그의 조언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기록해보세요. 그의 조언이 왜 부적절했는지 분석. 조언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결과 발견하기. 다윗이 나단과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을 반영합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목록을 작성하세요. 이러한 결정의 결과를 분석합니다. 현명한 상담사와 관계 구축 및 그들의 조언 이해. 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나단을 현명한 상담가로 만든 특성을 살펴보세요. 나단이 건전한 조언을 제공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나단의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기 유용한 틀. 나단의 OC 프레임워크. 1. 고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둘러싼 사실과 사실을 고려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2. 명확하게 설명하기.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현명한 조언자에게 설명이나 조언을 요청하세요. 3. 비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4. 의사소통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결정과 근거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5.
커밋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커밋하고 조치를 취하세요. 나단의 지혜에서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의 이야기와 그것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는 방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왕의 이야기가 단지 용기와 힘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매우 지혜로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는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즉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명한 조언을 구하고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과 상의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데이비드가 자신의 삶에서 배운 것처럼 이것은 값비싼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듣기를 싫어하고 대신 재판에 달려갔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먼저 현명한 조언을 구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